흥미로운 주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레오와 뉴턴의 물체 운동에 대한 개념을 비교해달라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주 흥미로운 주제다. 갈릴레오와 뉴턴은 모두 물리학의 기초를 세운 인물들이고 특히 운동 법칙에 있어서 갈릴레오가 기반을 닦고 뉴턴이 그걸 수학적으로 완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제일 깔끔한 설명이 되겠군요. 그렇죠? 갈릴레오가 물체 운동을 보는 관점에 대한 기반을 잘 잡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완성해낸 그런 사람이 뉴턴이다. 참 재밌는 게 이제 뉴턴이 한 일이 그건 거죠. 천구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한 케플러의 그 운동에 대한 개념을 수학적으로 유도해낸,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그런 사람이 뉴턴이었고, 지상에서의 운동하는 물체들의 모습, 낙하하는 물체들이 일정한 비율로 속도가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아주 잘 완성해낸 그런 사람이 뉴턴. 그러면서 그 원리 안에 공통된 원리가 있다. 즉 천구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이 공통된 수학적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뉴턴 역학을 완성시킨 그런 면인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갈릴레오의 운동을 보는 관점이 이제 완전히 세상을 바꿔놓은, 그 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으로 운동을 파악했다면 갈릴레오라는 특별한 성격의 소유자가 모든 것을 새롭게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새로운 관점으로 운동의 본질을 파악해내는 그런 면이 있었던 거죠. 갈릴레오와 뉴턴 사이의 물체 운동 개념을 표로 비교를 해줬네요. 운동에 대한 인식. 갈릴레오는 운동은 자연스러운 상태일 수 있다. 특히 등속 직선 운동이 이제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이 말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의 개념과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지해 있는 것, 자신의 본성에 맞는 그런 위치에서 정지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다라고 했다면 갈릴레오가 아니, 나 운동하고 있는 모습 그 자체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걸 이제 뉴턴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운동은 외부의 힘에 의해 변하고 외부의 힘이 없다면 변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으로 이제 확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성의 법칙을 명확한 법칙으로 정립을 했다. 관성 개념 나오네요. 관성의 초기 개념 도입. 마찰이 없다면 물체는 계속 움직인다. 자유낙하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자유낙하하는 물체들의 변화를 눈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이제 경사면을 따라서 구슬을 굴린다든지 그렇게 이제 관찰하기 쉽도록 상황을 바꾸었는데, 그때 이제 뭐 경사면을 따라서 구슬을 굴리면 이제 마찰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이 생기니까, 만약에 그런 마찰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떠올려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의 사고 실험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뉴턴도 제1 운동 법칙을 관성의 법칙, 수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식화했다. 낙하운동, 질량과 무관하게 모든 물체는 동일한 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사면 실험으로 구슬들이 이제 동시에 굴러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 피사의 사탑에서 실제로 두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로 그랬는지 아닌지 이제 모른다고 그랬지 않았을까? 피사 대학의 이제 교수였으니까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돼버렸죠. 뉴턴이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해 가속 운동이 일어났다고 수학적으로 설명했다. 이 부분
자유낙하하는 물체, 경사면을 굴러내려오는 물체 이런 것들이 동시에 똑같은 속도의 변화를 보이면서 즉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내려온다는 것을 보여주긴 했지만 왜 그런지를 갈릴레오는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뉴턴은 만유인력 모든 물체가 끌어당긴다라는 그 법칙을 생각을 하면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런 가속 운동이 등가속 운동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수학적으로 주장을 하고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해낸 그것이 이제 뉴턴의 업적인 거죠. 가속도 개념, 일정한 가속도를 실험적으로 발견했다. 그죠? 제 이야기 거꾸로 계속 정리가 돼 있군요. 근데 이제 왜 그런지를 F는 ma, 그때 그 힘은 중력을 말하는 거고요. 중력에 의해서 질량이 일정한 물체가 등가속도가 생기는 그런 중력 가속도라고 하죠. 그것을 수학적으로 아주 잘 표현해내서 그걸 또 케플러의 운동 법칙에 적용시키면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준 거죠. 방법론, 갈릴레오는 실험과 관찰을 중심으로 했고 뉴턴은 그걸 수학적 모델로 표현하고 법칙으로 확정하는. 그래서 이제 뉴턴의 수학적 능력이 말하자면은 근대 과학을 완성시킨 그런 면이 있다. 중력에 대한 이해, 힘이라는 개념보다는 자연적 속성으로 갈릴레오는 어떤 자연이 갖고 있는 본질적 속성으로 생각했다면 뉴턴은 중력을 만유인력, 모든 것이 갖고 있는 끌어당기는 힘으로 생각하고 지구가 갖고 있는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다라고 부른 거죠. 자세한 설명, 표로 설명을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다. 말로요. 한번 쭉 따라 읽어볼게요. 갈릴레오의 공헌. 갈릴레오는 실험을 통해 기존 아리스토텔레스의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는 이론을 반박했다. 그는 물체가 외부 힘 없이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관성의 개념의 시초다. 그는 가속도의 개념을 처음 실험적으로 다룬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직관에 도전을 해서 새로운 직관, 모든 물체들은 외부의 힘이 닿지 않으면 하고 있던 운동을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다는 그 직관. 그건 뭐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이 모든 물체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본질이다. 그래서 본질을 보는 물체의 자연세계의 물질들의 본질을 보는 그 직관을 바꾼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제를 바꾸고 나면 훨씬 더 많은 것이 설명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잘 보여준 그때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제 실제로 자기 직관이 맞다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도를 한 그래서 가속도의 개념을 처음 실험적으로 다룬 사람이다. 뉴턴은 한 걸음 더 나아서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해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뉴턴은 갈릴레오의 실험적 발견을 수학적으로 정식화했다. 특히 세 가지 운동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 고전역학의 체계를 완성했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는 또 중력을 단순한 자연적 성향이 아니라 우주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 만유인력으로 수학적으로 설명했다. 그렇죠? 그렇게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나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는 것 자체가 그냥 자연스러운 속성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끌어당기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물질의 공통적인 본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식 직관이 완전히 새로운 직관.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마다
본성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뉴턴은 아니다. 모든 물질은 공통된 본질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이 물질을 바라보는 직관이 완전히 전향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갈릴레오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법칙을 발견했고 뉴턴은 그 법칙들을 수학적 언어로 정리해 보편적 이론으로 만들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레오라든지 뉴턴이 종교적인 세계관을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바꿔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뉴턴과 갈릴레오가 했던 일은 물질 세계의 본질을 보는 그 직관을 물질들마다 다 각각의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 흙은 무겁고 공기는 가볍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본질이다. 각각 다른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물질은 공통된 본질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옮아왔고 그것이 정말 맞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수학적으로 잘 표현을 해냈고 근데 그것이 신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 수학적인 원리로 창조했다라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훨씬 더 부합한다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관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